와, 이렇게 폰 잘 만들어 놓고 왜 홍보를 안 하는 걸까? 마케팅 리얼을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말이야, 큐.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과거의 삼성은 갤럭시에서도 여러가지 파생형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플레이어, 그랜드, 코어, 스타, 메가 등등 여러가지 이상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카메라를 강조한 갤럭시 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김에 다시 살펴보는 2014년에 출시한 삼성 갤럭시 줌2 다시 살펴보기입니다. 예전 삼성의 카메라 사업부는 꽤 잘 나가긴 했습니다. 그 당시 미러리스 같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고, 특히 제 기억에 좋았던 건 삼성의 렌즈 시리즈들이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었고, 특히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로 소문난 녀석이었죠. 게다가 선여도까지 쩔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그러한 삼성 카메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사업을 접으면서 점점 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 보면 카메라 사업부를 접은 게 어쩌면 타당하기도 하죠. 왜냐면 지금 보면 DSLR의 신제품은 거의 나오지 않고 미러리스로 거의 다 전향이 되었는데, 그것도 거의 프로들을 위한 전문가 시장에서만 팔리고 있으니까요. 2014년에 출시했던 삼성의 갤럭시 줌, 지금 보니까 완전 구형 스마트폰으로 보이죠. 그 당시에 출시되었던 갤럭시가 S5로 알고 있는데, 갤럭시 S4를 실제로 썼던 유저로서 전면은 S4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홈 버튼도 있고, 왼쪽이 아마 메뉴이고 여기가 뒤로 가기였고, 여기 근접과 조도 센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스플레이 밑으로 들어갔고, 베젤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카메라도 노치나 펀치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뒷판은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달리 카메라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갤럭시 줌 1이 출시되었을 때는 아마 여기 카메라처럼 손잡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게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성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갤럭시 줌 2에서는 그게 삭제되고 이제 평평한 디자인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뒷판을 보면 그 갤럭시 S5가 생각나기도 한데, 제 생각에 갤럭시의 가장 못생긴 디자인이 갤럭시 S5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데일밴드니 뭐니 하면서 이제 좀 놀림을 받았었는데, 얘도 그것과 비슷한 뭔가 데일밴드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S5보다는 좀 더 볼만한 것 같지 않나요? 무게는 200g으로 그 당시 스마트폰 치고는 꽤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200g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무게도 아니죠. 아무튼 여기 카메라가 있고, 이쪽에는 제논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고, 삼성 로고는 플라스틱 커버이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느낌으로 삼성 로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스피커가 하단으로 모두 빠지게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쪽 뒷편에 탑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 같은 경우 상단에 있지만 다른 모델들은 좀 하단에 있는 편이었고, 요즘 보기 힘든 헤드폰 잭도 있고, 이때는 마이크로 SD도 아예 구멍이 따로 있었네. 그리고 핸드폰 줄을 걸 수 있는 홀도 이 당시에 있었네. 줌과 잠금 버튼, 요거는 셔터, 이제 반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오핀도 사용했고, 이제 뒷판 커버를 벗겨보자면, 지금은 방수 때문에 거의 이제 배터리 일체화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배터리를 따로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갤럭시의 플래그십들은 5000mAh까지 가지만, 이 당시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2430mAh. 이것도 생각해보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진짜 100mAh, 200mAh씩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자면, 얘는 4.8인치 HD급의 AMOLED를 탑재했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구형 같다. 이 당시 원 UI가 아니라 삼성의 UX, 삼성의 그 뭐라고 하지? 터치 위즈인가? 그거를 사용했었는데, 야, 이거 다시 보니까 진짜 구형 스마트폰처럼 생겼습니다. 요즘 갤럭시는 진짜 예쁜 편이네. 반응 속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약간 좀 화면을 꽉 채우는 듯하게 이제 디자인을 했었고, 솔직히 이 당시 삼성의 AMOLED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갤럭시 S2 때도 썼지만 색 균일도나 뭐 오줌 액정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하자면 그렇게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이 밝기인데, 얘를 수동으로 제일 밝게 올리더라도 요즘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많이 어두워요. 이런 느낌이 나고, 그 당시에 이만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의 OLED로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디자인이 달라졌을 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폰이 뭐였지? 마림바인가? 뭐 그건데? 갤럭시는 이러한 느낌이었다. 진짜 요즘 갤럭시는 진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전체적인 느낌은 화면을 꽉 채우는 듯한 느낌으로, 예를 들어 요즘 갤럭시도 쉬운 사용 모드인가? 요거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프로세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5260을 탑재했습니다. 지금은 애플의 M1이 굉장히 잘 나가고 A10도 굉장히 잘 나가지만 아마 거의 이때를 전후로 애플이 삼성의 프로세서를 받아서 허밍버드를 쓰다가 그 갤럭시 S1이었구나. 그때 삼성의 프로세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었죠. 삼성도 그 당시 ARM 아키텍처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램은 2GB, 16GB 내장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 또 지금은 5G지만 이때는 4G LTEA를 탑재한 모델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와, 지금은 빅스비지만 S보이스, 그 당시에 S보이스가 지금의 빅스비로 발전하게 된 거죠. 안드로이드 4.4.2 돌아가는 이러한 이스터에그는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반응 속도는 지금 만져도 꽤 빠르긴 해요. 그걸 생각보다 제가 이거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충전할 때도 살짝 그 감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제품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카메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카메라를 실행을 딱 하잖아요. 카메라를 켜자마자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확 나오게 됩니다. 최대 10배 줌까지 광학 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은 이렇게 렌즈가 움직이진 않지만 얘는 카메라에 특화된 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디지털 카메라와 비슷한 그 똑딱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카메라를 구동시켰을 때 렌즈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삼성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궤적을 출시를 했을까요? 당시 스마트폰은 피처폰보다 훨씬 좋은 카메라 성능이 탑재되었긴 했지만 전문적인 카메라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화질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그러니까 똑딱이 정도도 한번 붙여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게 이 갤럭시 줌이라는 모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카메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화소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깡패예요. 이미지 센서가 크면 클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즉 수광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질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더 두꺼워지고 카툭티가 생기고 이상해지는 이유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더 괴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얘는 그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큰 렌즈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얘는 스마트폰 기반의 이러한 카메라를 탑재했지만 아마 렌즈 교환식,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삼성 NX인가? 그러한 것도 출시를 했을 거예요. 전면 카메라 스펙은 200만화소로 그냥 평범한 편이었고 후면은 OIS가 탑재된 2070만화소가 탑재되었습니다. 24mm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카메라 스펙이 적혀 있기는 한데 얘를 35mm로 환산 시 24mm에서 240mm까지 줌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스마트폰 치고는 카메라의 스펙이 대단했던 녀석이죠. 근데 이제 얘가 출시된 지 세월이 한 7년 정도 지났나요? 2014년에 10배 광학 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물리적으로 큰 모습을 보였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폴디드 구조의 망원 렌즈를 탑재했고 노트 20 울트라에서 5배, 그리고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2014년 그 갤럭시 줌2와 어쩌면 동일한 10배 광학 줌을 드디어 폴디드 렌즈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10배 줌을 하려면 갤럭시 줌2처럼 이렇게 경통이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삼성에서는 폴디드 구조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윗부분에서 렌즈로 빛이 들어가게 된다면 하단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읽어들여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지만 폴디드 렌즈는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데 요것이 안쪽으로 가면서 꺾여서 가로를 끝단으로 더 길이를 빼서 이러한 10배 광학줌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렌즈보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더 작겠지만 이 카툭틱 때문에 독특한 구조로 10배 광학줌을 구현하게 된 것이죠. 그럼 화질이 어떻냐고요? 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현되는 방식은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카메라 렌즈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핀치 줌아웃으로 줌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설정해서 뭐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요즘보다는 진짜 카메라같이 생겼죠. 플래시나 뭐 인식 표시, 사진 크기, 효과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고 여기서도 볼륨 버튼을 줌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 배율, 광각 10배까지 줌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 최대 20배 줌까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대단했던 게 뭐냐면 10배 줌을 하게 된다면 원래 엄청 흔들리는데 얘는 OIS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흔들리진 않아요. 오, 카메라 소리는 굉장히 우렁차네. 실제로 얘를 보기에는 디스플레이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맞다, 얘는 여기 반셔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카메라처럼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과연 현재 2021년에 출시한 그 7년 뒤에 출시한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화질 차이가 있을까? 먼저 아이폰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실제로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진 않거든요.
아 얘는 5배밖에 안 되니까 아이폰 13 프로로 10배 줌을 해서 와 이때는 꽤 많이 흔들리죠. 탁 찍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10배 광학 줌이 아니더라도 퀄리티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글씨를 보면 확실히 10배 광학 줌이 들어간 갤럭시 줌2 쪽이 좀 더 디테일을 잘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줌2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요즘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미지 프로세서의 처리 방식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보기에는 아이폰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줌을 해보면 얘는 광학 10배 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수채화처럼 뭉개지면서 약간 샤픈을 먹인 듯한 느낌이 있고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아이폰 쪽은 수채화처럼 뭔가 이제 만화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디테일적인 표현은 갤럭시 줌2 쪽이 훨씬 더 좋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정으로 인해 선예도는 아이폰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수채화처럼 뭉쳐서 표현이 되는 편이고 디테일은 갤럭시 줌2 쪽이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최신 프로세서에 새로운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면 화질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실제로 10배 줌이 들어간 갤럭시 S21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요거를 제가 몇 장 찍은 걸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요즘 스마트폰이 훨씬 더 좋긴 하네요. 아마 이미지 센서는 얘가 좀 더 클지언정 요즘에는 이미지 센서도 중요하지만 후보정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즘 갤럭시 S21 울트라가 훨씬 더 좋다. 지금 요렇게 제가 이제 간단히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S21 울트라 쪽이 훨씬 더 선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줌2는 좀 뭔가 많이 흐릿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쿠션 또 하나 제가 찍어봤는데 오히려 지금 디스플레이로 보기에는 색감은 줌2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줌2의 화질 때문인지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뭔가 모르게 좀 안경에 좀 지문이 묻은 듯한 좀 렌즈가 깨끗하지 못한 듯하게 좀 찍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 폰들은 선예도가 꽤 많이 좋은 편이고 특히 밑으로 갈수록 여기 데스커 모양을 보면 S21 울트라 쪽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찍었는데 같은 위치에서 찍었을 때 오히려 이러한 것은 10배 광학 줌이 제대로만 찍힌다면 줌2 쪽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S21 울트라는 노이즈가 좀 많이 끼는 반면 줌2의 경우 큰 노이즈 없이 좀 깔끔하게 글자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글자 쪽에 있는 고량주에 있는 글자 표현을 보면 줌2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확대를 해야 이 정도의 차이가 나지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후보정이 많이 발달한 요즘의 스마트폰이 훨씬 더 좋다. 역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만큼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광학 성능을 이제는 스마트폰 프로세서에 있는 ISP,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합성이나 보정을 하면서 이를 많이 개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다시피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좀 비등비등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광학적인 성능은 무시할 수 없다랄까요. 갑자기 생각난 김에 예전에 삼성 갤럭시가 진짜 이상한 것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갤럭시 줌2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지금 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카메라 쪽은 역시 이 광학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스마트폰 요즘 카메라가 더 괴랄해지는 이유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더 키우기 위함이죠. 지금 봐요. 7년이 지났지만 광학 10배 줌. 요즘 아이폰과 비교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줌과 비교하자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이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번에 갤럭시 줌2를 이렇게 살펴봤지만 실제로 제가 갤럭시 빔도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한데 그 제품을 구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그것도 찾게 된다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드도 재밌네요. 지금 제가 수동 모드로 눌렀는데 여기 진짜 카메라 감성이 나오는 게 셔터 속도 조절할 수 있고 지금 노출값이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ISO랑 조리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많아요. 손떨림 보정 뭐 이런 거 쭉 해서 허허